미추홀구가 오는 13일 용현 5동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2018 인천 원도사제 및 낙섬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 축제는 상징 조형물이 있는 낙섬 사거리에서 용정근린공원 행사장까지 소망 퍼레이드 퍼포먼스로 행사를 알립니다. 원도사제는 낙섬에서 조선시대 여러 섬들의 신주를 모아 국왕을 대신해 지방관이 제사를 지냈던 것을 재현하는 행사로 인천 향교 유림들이 주관합니다. 또 관람객이 풍요와 만복을 기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청왕패 놀이, 줄당기기와 낙섬축제 및 부대 행사 등으로 진행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사진인 연합회가 회원 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에선 프로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자길 기자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문학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미추홀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천대공원에 활짝 핀 해바라기가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태풍으로 예년보단 덜하지만 인천대공원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봉공원 물놀이터와 마을 이곳저곳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사진인 연합회가 회원 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매년 사진전을 참가하고 있는데 매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을 알리고 또 남구 미추홀을 또 알리는데 사진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사진인 연합회 작품전은 올해로 17번째입니다. 프로 작가에서부터 아마추어 작가까지 45명의 회원이 각각 한 작품씩 출품해 전시했습니다. 매년 작품전을 진행하고 있는 연합회는 미추홀구의 모습을 계속 촬영하며 10년마다 미추홀구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작품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년 주기로다가 미추홀구를 베꼈으니까 미추홀구를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지금은 단계니까 똑같은 모양이 지금 나오니까 지금까지 개인 작품전을 하고 앞으로 한 7년 있으면은 미추홀구의 발전상을 다시 할 겁니다. 미추홀구 사진인 연합회 작품전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에서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미추홀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의 스마트 도시농부 참가자들이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의 판매에 나섭니다. 스마트 도시농부 사업은 인천시의 올해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 공간을 활용해 지역 밀착형 창업 모델 마련과 원도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스마트 도시농부 사업은 지난 5월 교육훈련생 20명을 선발해 이론 수업과 버섯 재배 실습 등 훈련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리마켓 판매는 미추홀구 원도사제 및 낙섬축제를 시작으로 15일 인천 시민의 날 기념 어울림마당, 19일에서 20일 신세계백화점 중앙광장, 27일 강화군 청춘마을 축제까지 계속됩니다. 버섯 판매 및 스마트 도시농부에 대한 문의는 미추홀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추홀구가 11일 구청 운동장에서 제18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8년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5개 업소의 출품 음식을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품평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미추홀구 식품제조업소 10곳이 참가해 우수식품을 전시 홍보했습니다. 이 밖에 대형 케이크 커팅 퍼포먼스,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정보 플러스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며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해 오늘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예방접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하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데요. 감염되면 발열, 두통 등 전신 증상이나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백신에 포함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들은 7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지나면 방어 형체가 형성되고 평균 6개월가량 면역 효과가 지속됩니다. 미추홀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만 13세 이상 1상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연령별로 분산하여 접종을 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일부터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올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50세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미추홀구 보건소 및 숭이보건지소에서 오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이상 접종 장소에 머물며 특이 반응이 없는지 살피며 예방접종 당일에는 금주하고 샤워, 목욕은 피하며 가급적 무리한 운동, 과로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실천하시고 무료 접종 대상자분들은 접종 기간 동안 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추홀구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소식이었습니다. 미추홀구가 구청 대회의실 일원에서 제1회 미추홀구 사회복지박람회를 지난 6일 개최했습니다. 미추홀구 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더불어 나눈 복지로 골목골목 웃는 미추홀구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전 공연에 이어 사회보장 활성화 유공자와 슬로건 당선자 시상, 축하 공연과 50여 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켜 선진복지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도교육감은 전국 첫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는데요. 또 행복배움학교 확대, 원도심 학교 지원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무상교육 시대 개막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송도, 청라 등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정 형편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2019년부터 인천시와 함께 14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5만 3천여 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향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1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계적인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인천진로교육원과 문화예술 실용음악 전담교육기관인 인천대중문화예술고를 2022년까지 신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11개교를 선정해 4년간 한 학교당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가정 형편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되지 않도록 교육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후적인 민원 처리 교육 행정을 넘어 학생들과 시민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 교육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1인 시위를 방해했던 정문 앞 화단을 허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불통의 상징이었던 화단을 허물고 이 자리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시민 참여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악화된 기업 경영 환경을 기업 재생제도, 즉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설비와 채무, 고용 등에서 과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채권과 부실기업 등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구조조정으로 은행 경영이 악화되었고 일본 정부는 기업재생제도와 사업재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조정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재생제도는 법적 정리와 사적 정리로 구분되는데요. 법적 정리는 파산, 특별청산, 회사 갱생 등의 수단으로 모든 채권자가 대상이며 정리 안건이 공표되어 사업 가치의 손실이나 경영 악화 소문에 의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사적 정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에 따른 절차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나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재생제도 외에도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도개혁 등의 실행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이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 금융상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기업의 경영 개선은 구조조정 효과와 우호적인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통합과 합병을 통해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은 사업 모델이나 기술 혁신보다는 기업의 통합과 합병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그 한계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